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목요일 코스피 시황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종합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현재 비꿈치 인구름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주가 캔들, 하늘색 후행 스팬까지 모두 정별된 상태로 상승하고 있어요.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어제 하루 조정받고 저는 조금 더 옆으로 행보하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바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또 고점을 돌파해버렸고 하늘색 후행 스팬 보면 저점 만들고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RSI도 다시 과매수권으로 들어왔어요. 상승세가 센데 아직까지는 시장의 온기는 그렇게 대단하진 않습니다. 일부 종목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코스닥을 볼게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이틀 만에 다시 상승을 했네요. 이렇게 보면 또 일부만은 아닌 것 같은데 거래소는 좀 반도체에 치중된 측면이 있습니다. 코스닥은 잘 모르겠는데 코스닥도 상당히 세게 상승하고 있고 과매수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어제 하루 쉬었습니다. 어제 하루 쉬어서 나스닥보다는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나스닥하고 9월 1일 날 상승은 똑같았는데 가는 모양은 다릅니다. 확실히 코스피가 재료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강한 모습이에요. 이제는 나스닥이 하락을 해도 웬만하면 코스피는 계속 올라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고채 10년물 가격 장대 양봉 나타냈네요. 이거는 뭐 어제 연준이 금리를 내렸잖아요. 그러면 한국은행도 당연히 금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연준이 올 두 차례 더 금리를 인하를 말했으니까 한국은행도 금리를 뭐 세 차례 다 인하는 못하겠지만 두 차례 정도는 더 인하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국고채 10년물 랠리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시장에 금리가 내려가는 거는 주식 시장에 좋긴 합니다. 일단 환율을 볼게요. 환율은 그런데 또 반등을 했네요. 이게 환율이 하락 모양을 갖췄는데 제대로 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뭐 하락 모양은 나왔습니다만 이거는 뭐 외국인들한테는 참 절호의 찬스인 것 같아요. 환율이 안 내려가니까 결국은 이제 코스피 올라가면서 환율이 급락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뭐 환차익과 코스피에서 오는 상승이익까지 더블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가입니다. 유가는 물가고 물가는 63.7달러. 물가는 안정세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는데 큰 이변은 없겠다. 여러 가지로 제반 여건이 좋아요. 특히 코스피는 저유가에 지금 뭐 고환율이라고 말하긴 그렇고 그 환율이 좀 높은 위치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외국인이 사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재료도 있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그러면 지표를 살펴보고 LRS가 끝없이 올라가고 있는데 알스케어드는 이제부터는 횡보에 들어갈 거예요. LRS 끝없이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볼린저 밴드를 뺐잖아요. 다시 한번 또 올라섰는데 이게 바로 치고 갈까? 저는 그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좀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쉬어야 쉬는 거니까 강세장에서 이게 언제 조정이 나오냐 이런 거를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스토캐스틱 보니까 어제 제가 바로 골든크로스 나와야 되겠다 했는데 바로 나왔네요. 꺾이면 5일선이 깨지거든요. 바로 나왔고 이렇게 되면은 기울기는 좀 줄을 수 있는데 아직 현재로서는 기울기가 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만 상승장은 계속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상승 초입인데 첫 번째 상승이 이 정도 한 달 정도 했거든요. 근데 벌써 반 달 정도 지났어요. 반 달 정도 지났으니까 앞으로 반 달 정도 상승은 계속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외국인이 별로 안 샀네요. 수급 보면 외국인이 4월 초에 팔아서 바닥 만들었고 사서 올렸고 6월 말에 팔아서 조정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8월 말에 팔아가지고 바닥 만들었고 현재 좀 사고 있는데 오늘은 매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네요. 그런 걸로 봐서는 가열찬 매수 구간은 살짝 지난 것 같긴 하고요. 캔들 차트 한번 볼게요. 캔들 차트 월봉이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월봉 3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9, 10, 11. 팬데믹이랑 비교는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팬데믹이랑 거의 똑같아요. 팬데믹 때 보면 저점 치고 양봉이 하나, 둘, 셋, 4개 나오고 여기도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 나왔는데
비슷합니다. 그리고 두 달 쉬고, 한 달 쉬고, 하나. 어, 세 개 정도 나오게 되면, 글쎄요, 상당히 멀리 상승할 것 같아요. 이번 한 개짜리가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는데, 하나당 500씩 상승한다고 치면, 4,500은 너끈히 가리라고 봅니다.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보니까 또 양의 캔들 만들었죠. 이거 다시 한번 팬데믹 때 봐야 돼요. 팬데믹 때 보면, 2차 상승, 결국 3파인데, 상승장에 들어서서 주봉상 음봉이 없습니다. 음봉이 없이 쭉 올라가니까. 주봉에 음봉이 생기면 의심을 하면 됩니다. 주봉이 음봉이 생기지 않는 한 안심을 해도 된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캔들 차트 일봉 보면 5일선 지키고 있습니다. 일단 조정의 기미는 나왔어요. 볼린저 밴드 한번 깨졌으니까 이게 조정이 마무리가 됐을 수도 있어요. 음봉이 작고 양봉이 크고 내일 또 음봉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거는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상승장에 들어섰다. 그거를 잊지 말아야 돼. 그리고 상승장에서는 조정이 거의 없거나 아니면 조정이 나와도 옆으로 나온다.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종목들 볼 거예요. 삼성전자가 하루 쉬고 다시 상승을 했네요. 삼성전자 파죽지세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없으면 좀 소외되는 거예요. 현대차, 기아 별로 못 올라갔고 KB금융, 신한지주도 쉬었습니다. 삼성화재, 삼성생명도 마찬가지고 금융주들이 다 절절 기고 있어요. 반도체가 워낙 세게 올라가니까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삼성물산, 현대모비스, SK, 한화 별로 좋지 않습니다. 흐름이. 근데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번 장세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만 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올라오면 결국 세력도 수익 내기 힘듭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장세는 이렇게 끝나더라도 다음에는 다른 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장세 기다리는 게 약이에요. 기다리는 게 약이고 한국전력, HD 한국조선행, 삼성중공업까지 모조리 지금 다 절절 매고 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카카오는 양봉 나왔지만 아직 뭐 고점 돌파 못했고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다 절절 매고 있습니다. 삼성 SDI, 뭐 LG에너지 솔루션 조금 올라봐야 절절 매고 있고 현대건설, GS건설 전부 다네요. LIG 넥스온, 방산주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상승 모양인데 지금 보니까 반도체가 상승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조금 다들 절절 맬 것 같아요. SK텔레콤, KT, LG U+. 고퍼스 바닥으로 땅굴 파고 있고 레버리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 다 오르겠죠. 기다려 보십시오. 차례가 되면 오를 만한 종목은 다 오른다. 근데 안 오를 종목은 또 안 오르니까 이제는 정말 시장 탓을 하면 안 돼요. 실력이에요, 이제부터는. 그러면 외국인 매수 6월 13일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6월 달에 선물 옵션 만기부터 외국인이 얼마나 샀나 보니까 외국인이 15조를 샀네요. 거의. 엄청나게 샀습니다. 15조를 샀고 개인 수량이네. 잘못했습니다. 15조가 아니네요. 10조를 샀고 그 다음에 개인은 15조를 팔았는데 기관은 별로 산 게 없거든요. 이제 조금 금융투자만 샀습니다. 나머지 기관들은 다 팔았어요. 그래서 자기 돈 가지고 하는 애들만 샀고 외국인하고 금융투자 개인은 팔았습니다. 이거 팔아가지고 올라버려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콜이 아니고 선물. 이 선물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외국인이 선물을 움직이는 게 오늘 보니까 선물 살짝 산 건데 이게 콘텐코 만들고 뭐 백어데이션 이거는 옛날 얘기예요. 그런 거는 아니고 이거 그냥 열었다 닫았다만 하고 지금은 외국인이 현물로 땡기고 있어요. 현물로 땡기고 있어가지고 그것도 반도체만 땡기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빛 좋은 개살구장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뭐 결국 다 오르겠지만 조금 참아봐야죠. 그러면 골프도 한번 볼게요.
그거는 9월 달부터 보겠습니다. 콜도 뭐 약간 매수하고 콜 매수 뭐 풋도 뭐 매수 뭐그 양매수인데 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현물을 엄청나게 땡기고 있다. 그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현물로 땡기는 장이다. 뭐 이런 장은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증시자금 한번 보겠습니다. 증시자금 보니까 융자잔고 늘질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참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이죠. 22조 그대로고 그 다음에 고객예탁금만 조금씩 늘어나고 이거는 개인들이 주식을 팔다 보니까 고객예탁금이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75조 고객예탁금만 늘어나고 있고 융자잔고는 늘지 않는 그런 시츄에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콜이 다시 한번 또 올라섰는데 많이 올라선 건 아니에요. 그냥 콜이 다시 한번 올라서 거래는 좀 줄었습니다. 풋은 땅굴 파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 근데 별로 콜풋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하지 않고 지금은 외국인이 현물로 땡기다 보니까 그래도 파동은 또 무시할 수 없으니까 콜 파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콜 파동이 상승 오파 만들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만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걸로 마칠게요.